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질병청에서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중증화 감소 효과 보였다는 기사가 이제 오해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전의 기사를 보면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관련되는 부분, 당초 어제 이제 정선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일단 연기가 되었죠. 여기가 좀 이제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금융위 산하의 정권선물위원회, 이 감리 과정이 금감원에서 이 감리 관련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자료 조사하면 이 정선위 산하에 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도 지금 논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 12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건을 정선위로 올려서 정선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서 최종적으로는 금융위가 이 부분을 어결하는 4단계의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월 중으로 결정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어떤 안건도 안건이고 단기간에 내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초 여러 건의 어떤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 고의인지 가실인지 중과실인지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고의가 되면 최악의 경우 뭐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나왔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고의냐 가실이냐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실에서 뭐 고의냐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더라도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이 자기 자본의 어떤 흐름에서 2.5%를 계산해 보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한 1000억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한 500억대 정도 이내인데요.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될지. 그래서 실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고의로 결론 나더라도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긴 좀 쉽지 않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죠. 그래서 19일에 이제 정선이 관련되는 부분이 사전 논의를 또 진행했습니다. 이게 사안이다만큼 사안의 어떤 중대성만큼 공식 안건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살펴봤는데요. 지금 어떤 자료 관련되는 부분을 더 좀 챙겨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연기를 좀 했다는 게 어제 좀 기사였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정례회의 그리고 임시회의까지 열어가지고 3월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왜 3월일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분식회계의 어떤 고의성에 따라서 이제 가진건부가 검찰 고발.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이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금감원의 이제 이야기가 여기 좀 추가되어 있는데 헬스케어가 2017년도에 상장하기 전에 2016년도에 사업 보고서를 이제 고의로 분식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호주마 관련되는 평가 손실 인식 여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사실은 이제 거래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 이제 자료할 때 이제 상장할 때 이거하고 무관하게 호주마의 평가 손실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상장 규정상 대형법인 특례 이제 상장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상장상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부분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했다. 이게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가진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위법 행위로 벌어진 날부터 5년 이내이기 때문에요. 올해 3월 달까지 이제 이 부분을 결론을 내야지만이 요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3월까지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못 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로 난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길어도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는 조만간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측면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이 헬스케어가 상장을 앞두고 재고자산을 부풀렸느냐, 그래서 손실을 축소했느냐, 이게 상장의 이슈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래소의 주장을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 상황인데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셀트리온의 의약품 원재료 완제품을 사들여 재고자산으로 쌓아두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상장을 2017년도에 헬스케어가 하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이 늘어났다가
이제 주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니까 이제 주는 과정이 있고 이제 순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2018년도에 좀 주는 모습이 있다가 이제 이후에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국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판매권을 이제 매출로 잡았냐, 요게 이제 국감에서 지적이 나와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을 좀 집중하면서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3년이나 이렇게 감내할 정도면 이 분식회계 여부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조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017년 상장을 앞두고 2016년 사업보고서에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맞췄다, 이렇게 상장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 FDA 같은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손실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논쟁이 몇 년간 진행되어 왔던 것 같고, 감리위원회에서도 감리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들이 엇갈렸다는 이제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이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 마무리는 될 것 같다는 어떤 이제 기관상의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델타 변이 중증화 감소 효과 확인 관련된 기사 나왔는데, 대중요법으로 했을 때 중증화율이 15%인데 비해서 라키로나 주 치료군 한 5.6%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감소를 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다루었던 경증 중등증 환자 이제 분석한 결과, 확진자에 대해서 레키로나즈 관련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부분을 감소하는 걸로 좀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제 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감염자 중에서 대증요법 치료군이 15% 중증화를 보인 반면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5.6%다. 그래서 비교 대상 대조군 간의 환자별 기저질환 중증도의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정하기 전이므로 경향성 정도만 일단 파악한 것입니다만, 추가 분석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지만 상당히 레키로나의 이제 기술적인 우위성은 여전히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들이 또 오후에 나와서 오늘 이제 시장이 어제 어떤 이제 셀트리온이 반등이 좀 나왔다가 오늘 또 여시 좀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낙폭을 줄여서 일단 마무리했다는 어떤 의미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셀트리온이 연초 대비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 KRX 헬스케어 지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패시브 형태의 어떤 펀드보다 그러니까 액티브 형태의 이제 기존의 어떤 뮤추얼 펀드나 이런 어떤 자산보다는 ETF를 많이 하죠. ETF 안에도 이제 패시브 형태가 있고 이제 액티브 형태가 있습니다만, ETF 이제 운영 원칙상 특정 종목의 어떤 총액 비중을 이제 정해 두고 있는데, 한 종목이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ETF에 편입된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어떤 이탈이 가속화되는 어떤 경향들이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셀트리온의 어떤 그룹사들의 어떤 종목들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어떤 바이오의 어떤 투심이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신라젠의 어떤 악재에 더불어서 매드팩토의 어떤 임상 관련되는 그런 어떤 악재들이 계속하면서 지금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작년에도 좀 성장을 한 상태인데, 나머지 이제 좀 펀더멘탈이 파이프란 말고는 이제 실적에서 좀 부진한 어떤 부분들은 급락을 많이 하죠. 이런 어떤 수급들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어떤 분식 관련되는 부분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3월달까지는 계속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로 어떻든 이제 결론은 이제 이번 차원에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뭐
가진금을 좀 부여를 받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완전히 하든 상당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가벼워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어떤 계기는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리고 합병까지 명확히 해야 되는 어떤 회사의 상황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인들의 어떤 셀트리온 관련돼서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12월 달부터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잔고가 셀트리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뭐 30만원 뭐 위에 있다가 말에 20만원대 전후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15만, 16만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태니까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되감는 부분을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롱은 이제 매수 포지션을 롱이라고 하고, 숏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이제 숏이라고 하죠. 숏한 사람들을 커버링은 이제 사서 갚아 주는 거를 이제 숏 커버링이라 하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할 때 이 부분이 나타나서 일시적인 어떤 매수세다. 그래서 주가가 낮아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저평가 영역으로 어떤 매수 물량이냐 아니면 공매도에 의한 어떤 숏 커버링이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그 외인 매수세가 공매도 관련되는 쇼커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수급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현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입장에 나왔을 때 이 단기 이제 장대 연봉이 나왔을 때 한 5 거래일 이내에 이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이제 시간상이나 추가 어떤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에 5월달도 그랬고, 뭐 8월달, 뭐 10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1월달에도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 회복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5일선 부근에 어떤 되돌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일단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뭐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샀다가 팔았다가 지금 수급이 일괄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양봉이 일단 나온 상태에서 자 5일선을 아직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V자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눌렀다가 옆으로 플랫형으로 좀 더 조정을 했다가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2월달 정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월달에 정선이가 없었기 때문에 2월달에 이제 정선이의 정례라든지 임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기사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제 변화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제 이런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2019년도에 나타났던 어떤 저점의 상황의 데자부의 어떤 지점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뭐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변화가 전혀 가격에 지금 반영 안 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2019년도도 동일한 뭐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회계 논란이 계속 있던 차원에서 벌어졌던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 구간에 어떤 데자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싼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중기 관점에서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이제 이번 계기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셀트리온 흐름들 계속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